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팝을 좋아하는 아저씨 페드로정입니다. 제가 그동안 케이팝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위주로 영상을 만들어 왔는데 뭔가 좀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40살이 넘은 아저씨가 케이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사실 이 나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음악과 관련해서는 다른 분야보다 더 큰 장애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일단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첫 번째로 생물학적으로 노화가 오는 나이거든요, 40 대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제가 듣는 인제 노래들이랑 지금 10 대, 20대 케이팝 팬들이 듣는 노래는 다른 음악일 수도 있어요. 다른 노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40 대를 넘어가면서 인간이 노화가 오면은 그 음역대라고 하죠. 음역대에서 40 헤르츠 이하의 저주파나 15,000 헤르츠 이상의 고주파 영역대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해 봤을 때도 15,000 헤르츠 이상의 고주파 음역은 못 들었고요. 그다음에 40 헤르츠의 저주파 영역은 진동으로는 느꼈지만 소리로 듣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인제 그 초저주파, 초고주파 영역은 못 듣는 상태로 음악을 듣는 중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장애물이라고 하면은 인제 센스나 크리에이티브의 영역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잘 트레이닝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센스나 크리에이티브 같은 영역도 나이가 들면서 퇴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요거는 제가 처음 밝히는 거지만 저는 이제 광고 회사에서 기획자로 한 15년 정도를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되게 많이 체감을 했던 부분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확실히 감각이 둔해집니다.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나이가 들면서 인제 아저씨들 뭐 혹은 인제 나이 든 사람들이 성별이랑 상관없이 유행에 뒤처지고 재미가 없는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거를 스스로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주변에서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 사람이 꼰대라서 뭐 이래서가 아니라 이것도 인제 노화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센스나 크리에이티브 같은 부분이 실제로 퇴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잘 트레이닝이 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뭐 실제로 배우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라면 그 퇴화의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센스 혹은 크리에이티브라는 영역은 어 재능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태어날 때부터 갖춘 사람이라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되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다만 저는 그런 유형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센스, 크리에이티브, 감각적인 부분에서 노화를 겪고 있다는 거를 스스로 지금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런 상황에서 제가 인제 케이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어 보통 '다른 케이팝 팬들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 봤어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진 장점도 요 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케이팝이 처음 등장했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인제 1 세대 케이팝 아이돌의 등장이라고 하면은 1990 년대 중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쪼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H.O.T가 데뷔한 1996 년을 기준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 케이팝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 그 시스템 하에서 트레이닝된 아이돌이 처음 데뷔를 한 게 H.O.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O.T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한국 대중가요 가수들은 스스로 타고난 재능 혹은 스스로 배운 그런 음악적인 기술을 가지고 상업음악, 대중음악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지금의 이제 케이팝 아이돌 시스템, 그러니까 트레이닝 받고, 그다음에 그 트레이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춤과 노래를 함께 무대에서 보여주는 이런 시스템은 사실상 SM 엔터테인먼트가 만들어지고,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돌로 데뷔를 한 H.O.T를 시초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996년이라는 해는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예요. 그 말은 뭐냐? 많은 케이팝 팬분들, 특히 한국의 케이팝 팬들이라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보통 대중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게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케이팝의 시작과 저의 음악 세계의 시작이 같은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진 장점이라는 거는 이제 케이팝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부분을 다 경험을 했다는 것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케이팝의 역사가 한 30년? 그쵸? 제가 말씀드린 96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올해로 30년이 됐고, 이 30년이라는 거는 인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한 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이랑 저랑의 차이, 이걸 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세대 차이가 난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한 30년으로 보통 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케이팝이 이제 한 세대를 지났다. 물론 아이돌의 세대는 이제 지금 벌써 1세대에서 5세대까지 왔지만, 케이팝이라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케이팝이 한 세대를 거쳐왔고,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케이팝의 1세대 팬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케이팝이 참 다양한 일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살아왔다는 거는 정말 즐거운 일이었어요. 정말 즐거운 일이었고, 한편으로는 이 즐거움을 지금의 케이팝 팬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케이팝을 듣기 시작한 팬들은 경험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서 모먼트 오브 케이팝이라는 콘텐츠를 좀 만들어 볼까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96년도부터 딱 시작해서 뭐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그런 콘텐츠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케이팝이 겪어온 다양한 사건들 중에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대표적인 음악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콘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순서도 그렇고 곡 선정도 그렇고 제 마음입니다. 아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영상으로 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첫 번째 콘텐츠는 뭘로 할지는 정해놨는데, 일단 그게 뭐가 될지 좀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케이팝을 좋아하는 아저씨 페드로 정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